$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정말 없으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또 아침에 좀 하이텐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기분 전환 하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고요. 자, 이분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죠? 아니 뭐 네. 엎친 데 덮친 격 뭐 이 단어가 이 문구가 제일 잘 어울리는 요즘 시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뭐 다 네.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전쟁 생각하셨습니까? 뭐 계속 좋아질 나왔던 거라 얘기니까. 생각하셨나요?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없나요? 뭐 좋은 얘기요. 지금 좋은 시장에서 좋은 얘기는 일단 멘탈 관리를 가장 좀 잘 하셔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이럴 때는 약간 좀 한 발짝 뒤로 내가 계속 시세판을 보고 있으면 네, 정신 없으니까 네. 대신 봐드릴 테니까 잠깐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으시는 것도 뭐 어떻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손절도 없죠. 못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수가 S&P 500 기준으로 보면 아까 나스닥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S&P 500도 역시 10% 넘게,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10% 넘는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되게 짤막짤막하게 한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버틸 만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은 부분들 좀 상황이 좀 대외적인 여건들이 좀 달라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좀 지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장 부사님께서도 뭐 전쟁은 모르겠고 솔직히 어떻게 모르죠. 될지 푸틴 마음이니까 푸틴 마음이죠. 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는 지정학적 이슈는 일단 일시적이고 좀 단기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약간 한 발짝 좀 물러서 있는 것도 제 생각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뭐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죠. 멘탈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낙담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제 지수 중심 장세다 보니 뭐 거의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쵸. 계속 올라가는 장세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다르다. 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 좀 심각하게 나타날 거고 너도 나도 좋은 장이 아니라 분명히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러시아가 한 번 더 기름을 부은 거죠. 네, 지정학적 이슈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면 이 지정학적 이슈가 좀 문제가 되느냐인 거는 일단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에너지라든지 곡물 가격과 같은 그러니까 전쟁 나는 거 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의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성장률,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낮추게 되는 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연쇄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저희가 뭐 가치준이 성장준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작년에만 하더라도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보시면 원래 작년 4분기에는 이제 연준이 이제 약간 스탠스 좀 변화해 가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을 좀 정상화해 볼까라고 하는 그 시기에는 성장주 대비 좀 가치주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가치주 성장주 그런 게 어딨니? 같이 떨어지는 장세인 거죠. 근데 성장주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죠. 팩터가. 금리 인상. 그렇죠. 네, 그게 좀 더 있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가치주는 뭐 전통적으로 에너지나 뭐 금융, 뭐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건 아무래도 에너지가 버티고 있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 보실 거는 여기 위에 적혀 있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학적 이슈는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쳐가는 국면이면 이 같이 빠졌던 부분들은 충분히 리바운드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채팅창에도 많이 여러분들이 올려주고 계신데 그냥 본인의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죠. 이제 빚을 내서 레버리지 많이 네. 일으키셨겠죠. 그런 네. 분들은 오히려 이 심리적으로 너무나 큰 압박을 받아서 얼른 주식을 정리해야 그걸 좀 탈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심리가 과거에 되게 좋았던 시절 생각하면서 많이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주식 투자를 해서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의 가운데서 손실이 커지고 있어서 심리 자체가 더 많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신용융자, 네. 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정도 하락에서도 버티고 있으시다고 하는 거는 최근에 또 들어가셨을 거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네, 하락하고 최근에 해서 이미 그 이전에 해놓으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좀 이미. 청산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일부 조정을 했거나 네. 그래서 제가 1월 한 중순 이후에 1월 말에서 그때 이제 실적이 대기업들 중심으로 잘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거기서 두 가지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반등 국면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든지 줄이자. 현금화를 좀 해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는 좀 존버하시다가 네, 아니면 계속해서 좀 뭐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던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단 그 레버리 청산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리스크는 있죠. 네, 리스크는 있을 수가 있고 일단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딱히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당장은 만약에 됐다고 하면 더 악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네,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조금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게 뭐 바로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담보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유지된 그 예, 담보 예.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그 비율을 좀 계속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거. 하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신용은 안 했지만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하셨다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있어요. 네, 우리 모두 다 은행과 다 함께하니까. 있죠. 네. 예. 적당한 레버리지는 삶을 좀 긴장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은 그렇군요. 말인데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살게 만들죠. 열심히 예. 살게 만듭니다. 네. 제 긴장을 좀 네,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긴장. 자면서 그렇군요.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렇게 예, 새벽에 그렇습니다.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모두 예. 레버리지 덕분이죠. 예,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적당한 예. 레버리지는 긴장감에 만들어줘서 삶을 또 열심히 살게 만들어준다. 씁쓸한 얘기인데 맞는 얘기도 하고요. 예. 지금 요거 차트 하나 지금 보여주신 게 높아진 공포지수 뭐 당연한 거죠. 네, 이거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아까 뭐 미국 개인 투자자들 얘기도 해주시긴 했지만 뭐 상당히 투심이 안 좋은 상황인 건 맞다. 네, 투심이 이렇게 좋을 때도 있었으면 당연히 안 좋을 때도 있는 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식 시장을 경험하면서 거의 뭐 가장 신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리바운드에 대한 모멘텀들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패닉에 너무 그 지식하지 마시고 네, 지금은 네, 그런 부분을 밖에 말씀드릴 수가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식하지 마시고 약간은 좀 즐기는 여유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입은 웃고 있는 그런 뭐 제 모습일 계좌도 것 똑같이 같아요. 박살 나고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우리는. 마시라고. 네. 네. 저는 오히려 뭐 이렇게 좀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마음은 편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포지션들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또 전략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포지션 있으셨던 분들이 그래도 좀 버틸 만한 기업들도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버틸 만한 기업들을 좀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 뭐 일시적인 부침은 있을지언정 오히려 길게 보고 가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나 못 샀어. 다 계속 올라가는데 못 샀어. 뭐 네. 이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사라졌다. 당장 테슬라가 $800가 깨졌거든요. 네. 네. 저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금값 많이 올라서 집에 있는 금을 팔아다가 이제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현금을 좀 마련해 놔야겠다. 그쵸.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장은 좀 더 금 가격이 더 올라갈 업사이드가 좀 더 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 뭐 저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 가지지 못했던 해외 글로벌 기업들 좋은 주식, 좋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 다만 몰빵 치지 마시고. 그쵸. 몰빵하지 말고. 분할 매수. 나눠서. 예, 네. 예. 그리고 뭐 요즘에는 여러 그 증권사 하우스에서 다 그런 거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한 주 또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00주 이런 그 최소 매매 수량이 있어요. 예, 예. 근데 미국 주식은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네. 소수점 매매, 소수점 좀 매매. 거래도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증권과 은행을 같이 하고 있는 그 금융지주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신용카드 포인트 이런 거 있거든요. 포인트로도 주식을 살 수 있어요? 포인트로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활용해 보셔서, 그러니까 야금야금 조금씩.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가장 단기적으로 크게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단기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러시아와 네. 우크라이나의 그간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엄청 그쵸? 찾아봤어요. 네. 특히 그 슈카님의 유튜브에 되게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뭐 좀 긴 시간에 그런 쌓였던 네. 앙금이 이제 풀린 것 폭발. 같고 결국에는 이제 결론은 뭐 저희가 지금 최근에 분리 독립을 선언한 그 지역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권 이외에 이제 국가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건 이제 완전 알아서. 뭐 러시아 예전에 크림반도처럼 네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럼 결국엔 이제 러시아와 서방 국가는 서로 윈윈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피해를 보는 건 우크라이나 네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워낙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고 워낙 이제 많이 예. 이거 그쵸. 이제 그만 얘기하면 안 돼라고 하겠지만은 한 번은 알아야죠. 그냥 간략하게 네, 말씀 좀 드려보면 저 화면을 보시면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 2014년에 이제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강제로 가져갔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쪽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동부 쪽, 그러니까 러시아와 국경이 접한 지역은 계속 분쟁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어떤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권, 그러니까 우리 그 제주도 특별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자치권을 상당폭 인정을 해주는 그런 협정을 맺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지역에서 야 우리 러시아한테 요청을 한 거죠. 우리 독립국으로 인정해줘. 근데 러시아가 이제 거기에 땅땅 인정해 하면서 상황이 갑자기 급 반전이 되게 된 거고요. 이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는 어떠냐? 저는 이제 이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사국,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를 발생시킨 분란을 만든 나라만 거의 뭐 죽어 나간다. 그 나라 국민들만 피폐해진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겁니다. 보시면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는 폭락을 하고 있고요. 돈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건 인플레이션 직격탄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팬데믹 상황에서 거의 반토막 났었는데 지금 최근 작년 11월부터 보면은 거의 한 40% 가까이 빠져 있는 많이 상황이고 빠졌네요. 특히나 그 지난 월요일이었죠? 네,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월요일에서 화요일을 넘어가는 시각에 이제 그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원래는 미러 정상 간의 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랬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네.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지역에 대한 분리 독립을 인정하고 뭐 이런 게 간밤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러시아 주가 그날 거의 13% 넘게 네, 그렇죠.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CDS라고 하는 프리미엄, 이 국가
구도지수 같은 경우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그 2014년 당시 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까 뭐 금 가격 얘기하기도 하셨지만은 계속 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금이고요. 또 하나는 뭐 달러도 물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도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스위스 프랑이 달러 대비 좀 더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무엇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이건 제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지난 밤에 나온 건데 보시면은 유로존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상당량의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천연가스 공급이 10% 감소하게 되면 유로존의 국내 총 생산이 0.7%나 둔화하게 되고요. 각 국가별의 산업 구조에 따라서는 최대 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나 감소하게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국내 총 생산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 그렇죠.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성장률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보다는 이 천연가스의 영향이 좀 상당히 크다. 그렇죠.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올해 내내 보면은 1분기에는 거의 한 0.3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천연가스 가격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셔야겠죠? 왜 러시아가 천연가스 그걸 가지고 유럽을 위협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지금 간밤에 제재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드스트림 2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요게 지금 그 발트에다가 쭉 해저 해저로 천연가스 파이프를 쭉 깔아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 러시아로부터 유럽은 거의 한 38% 정도.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밸브 하나만 잠궈버리면 네, 유럽은 이제 아비 규환이 되는 거죠. 네, 천연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면 당장 일단은 뭐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오는 겨울은 이제 어떻게 대비할 거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파이프라인 3개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지나가면 통행세 받듯이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로부터 거의 매년 한 2-30억 달러 규모의 이 통행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러시아가 주요 산유국인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유가 이건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표죠. 유가 급등을 하고 있고 국제 식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왜 식품 가격이 올라가느냐? 뭐 아까 보여주셨던 표 중에 러시아가 뭐 밀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밀, 옥수수 세계 수출의 10% 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나라들이. 그래서 보시면은 소매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이 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딱 답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안전자산 외에 좀 더 리스키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싶다거나 할 때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뭘 봐야 돼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곡물 가격 관련한 거라든지 또는 에너지 가격 관련한 에너지는 뭐 벌써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낫고 개별 기업단보다는 ETF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전 세계 밀 수출이나 수입하는 국가들 중에 보면 그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도 밀을 상당 수준 수출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도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뭐 에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좀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염려, 우려 뭐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네. 뭐 그래서 좀 좋은 얘기 없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그 작년에 혹시 그 수에즈나 길막 사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한 90%는 전부 다 해상 운송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최근에 해상 운송 관련한
네.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금 위기 속에 그럼 잠시 그런 뭐 곡물 관련된 ETF나 종목들, 그 해상운송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사실 근데 요 이슈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걸 뭐 계속 가져가는 거는 아니겠죠? 곡물 가격, 그러니까 곡물 관련한 ETF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네. 해상 운송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지난해부터 워낙 주가 퍼포먼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좀 일시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말 좋은 얘기 없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S&P 500 기준으로 분기별 주당 수익이니까 이익 증가율 추이를 보면 올해는 아무래도 기저 효과로 인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저희가 그 1월 달에 잠깐 1월에서 2월로 넘어온 시점에 잠깐 이제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익 증가율이 계속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눈높이가 지금 상반기까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기업들이 1분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선방해서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수의 하반 경직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눈높이가 낮아지긴 했지만 요게 만약에 지금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요게 만약에 8%, 9% 또는 두 자릿수 초반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다시 시장은 그 펀더멘털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게 국내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워낙 대형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에 잘 투자해 놓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예전에는 팡이었지만 이제는 마그마라고. 마그마요? 네, 그렇죠. 이제 메타로 바뀌었으니까. 네. 화산 폭발 같은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S&P 500 벤치마크 대비했을 때 제가 여기다 표시는 안 했는데 이익 증가율 추이라든지 또는 이익률 자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다만 여기 보시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올해 상반기 정도입니다. 올해 상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거의 여돈 앵커께서 저한테 이 부침이 언제까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한 1분기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튼 주가 지수라고 하는 게 주가라고 하는 게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지금 시기만 좀 잘 버티고 지나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이 좀 깊은 부분에서 반등할 수 있는 여력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 그거 말고 내가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에 적어 있기도 하지만은 어찌됐건 프라이싱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 소비재라든지 필수 소비재 쪽도 계속 이제 말씀 좀 드렸었고 또 하나는 IT 같은 경우가 상반기까지는 좀 이익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반기부터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현재 컨센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IT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미 포트에 갖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뭐 일단은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는 뭐 부침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 이 두 개가 좀 교차되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는 아니긴 하지만 위드 코로나도 상당히 많은 기업이나 또는 국가들이 빠르게 좀 전환하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리오프닝 관련한 테마라든지 또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마그마 M이 맥도날드 아니죠? 맥도날드 아니고 한번 정리를 마그마 M이 마이크로소프트 뭐 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메타 또는 애플, 아마존, 네, 그리고 그 G가 구글이죠. 구글. 그런 빅테크 기업들 맞습니다. 약간 섭섭합니다. 엔비디아가 빠졌네요. 물론 여기다가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기업들도 예. 같이 넣으셔도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그마가 화산 안에
폭발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전을 마그마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좀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폭발전 피어오르는 성장. 이름이 되네요. 역시 네, 네. 좀 역시.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많은 분들이 또 요거 많이 네,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가져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찾을 수 있는 있다.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